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얼마나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책이죠. 두 번째 책에 보면 현금 흐름 4분면 그리고 돈 관리하는 7가지 방법 등 정말 뭔가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핵심의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부자들의 마인드는 뭐가 다를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내용이 정말 이해되기까지 저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얼핏 들었지만 제대로 인식을 하고 실천하기까지는 근래에서 최근에 와서야 실행하게 됐으니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린 건가 싶어요. 자, 가난한 아빠의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들어오면 대부분 지출로 나갑니다. 물론 소득이 적다고 해서 대부분 다 지출로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일부는 악착같이 정말 저축이나 모으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난한 어떤 사람들의 패턴은 버는 것을 대부분 지출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중산층으로 좀 넘어오면 소득이 이제 뭐 500만 원가량 이렇게 조금 더 소득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여윳돈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이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과 자동차가 자산이냐 부채인가 이것을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경우 대개 살 집과 타고 다닐 차를 타게 되면 여기에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이 또 지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자산과 부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이것은 소득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부채인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네. 거주 목적의 주택은 부채입니다. 소비를 하게 만드니까요. 대신에 내가 살 집 외에 정말 썩은 빌라라도 한 채 갖고 있어서 월세를 받는다면 그 주택은 자산이 됩니다. 사용을 목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는 부채입니다.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 뭐 중장비 지게차 한 대를 사서 임대를 준다면 임대 목적의 차량은 자산이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는 나에게 소득을 얼마나 가져다 주느냐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냐, 그것은 그 부채로 인해서 내가 얼마를 소비하느냐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자 아빠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도 수입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수입이 나의 부채나 지출보다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을 부자 아빠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 자산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건 아닌 거죠.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포인트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산으로부터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부자 아빠의 부자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부자들은 자산을 획득하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이라고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통 수입을 늘리려고만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수입보다는 그 수입을 통해 내 소득을 일으키는 자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금 흐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결국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발생하는 그런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하고 이 소득 발생은 결국은 현금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빌딩 푸어, 카 푸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산은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래서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그리고 마지막 현금 흐름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앞서 제목에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를 모으느냐입니다. 얼마나 자산을 많이 갖느냐. 자신이 사랑하는 자산을 찾아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주식이나 ETF는 중산층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사업가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중산층 입장에서 거액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소액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만 집중하는 대신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얼마를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얼마나 모으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현금 흐름을 통제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